스기의 달달달 문구점. 안녕하세요, 스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아이패드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이패드를 그림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순 없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일단 기기,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펜슬, 그다음에 메디방 프로그램을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쓰는 아이패드 기종 이름은 아이패드 프로 10.5형 와이파이 64기가입니다. 이거는 작년 5월에 제가 제 생일 셀프 축하를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 아이패드랑 그다음에 애플 펜슬 두 개 총 합해서 88만 8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애플 캠퍼스 할인이 가능해서 캠퍼스 할인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할인이 가능한 학교인지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기의 달달달 문구점. 애플 펜슬은 1세대 애플 펜슬입니다. 최근에 2세대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1세대랑 그다음에 요거가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딱 구매를 했고요. 우선 애플 펜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요 캡이랑 이쪽 뚜껑 쪽 캡을 구입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이거를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정말 기겁을 해서 여기를 보호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캡을 따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가 원래는 개별로 있어요. 이 충전기랑 여기 충전기 보호 뚜껑이. 그러면 얘가 돌아다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럴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달아놓을 수 있는 이 캡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1년 조금 안 돼가는데 거의 한 10개월 만에 이거를 구매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시면은 바로 이거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필수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이트 링크는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얘는 키보드랑 뗄 수 있는 타입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랑 키보드랑 세트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부담 없이 살 수 있고요. 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가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맥북과 윈도우의 중간 같은 키보드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들이 되게 작아요. 없는 키도 몇 개 있고 한영 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맥북에서는 커맨드 스페이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컨트롤 스페이스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지운 버튼이 있잖아요. 지운 버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에 거를 누르면은 아이패드가 잠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금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단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해야 합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그건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여기는 안드로이드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충전용으로 따로 충전기를 구비하시고 있어야 하고요. 저는 다이소에서 가장 저렴한 안드로이드 충전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맥북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되게 맥북은 가벼운 편이에요. 치지 않아도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가볍게 나고요. 치면 이런 정도의 소리가 나죠? 얘도 사실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얘는 좀 더 가벼운 소리가 나죠? 플라스틱 같은 소리. 그리고 치면 이렇게 더 조잘거리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맥북보다는 이게 살짝 더 키보드 누르는 느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무겁고 키보드 소리는 좀 더 가벼운 소리.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던 점이 여기에 애플 펜슬을 같이 수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따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얘는 필통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떨어뜨릴 염려가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귀찮은 때다 이것만 들고 나가야겠다 한 때는 이 손잡이 사이에 껴서 이렇게 여기가 자석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끼워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나름 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애플 정품 아이패드용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게 되면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패드용 케이스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저렴한 것을 찾고 있으시다면 이거를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아무런 필름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감은 이렇게 딱딱 부딪히는 느낌이라서 별로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데 봉이 느낌의 필름을 써본 적은 없어요. 비교를 해볼 수는 없지만 저는 맥북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필름을 붙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귀찮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 터치할 때 손톱 닿는 느낌이나 플라스틱 닿는 느낌 그 느낌이 오히려 필기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필름은 구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작업할 때 딱 이런 느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키보드를 우선 켜고 프로그램은 메디방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작업했던 것들을 쭉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료는 메디방, 유료로는 프로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를 굳이 쓰지 않는 이유는 물론 유료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가격보다 이 메디방 프로그램은 메디방이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맥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메디방 프로그램 중 하나인 파이어 알파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맥북에서 아이패드로 옮길 때 에어드랍으로 딱 메디방 파일을 옮기면 여기서 바로 작업이 되니까 훨씬 더 빨리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거는 제가 2월 달력을 만들었었던 파일입니다. 저의 작업 방식 자체가 선에 너무 큰 접점이 안 생기는 방식이거든요. 보시면 그렇게 끊어진 부분이나 튀어나간 부분이 많지 않아요. 때문에 확대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확대해서 연결을 하고 또 멀리서 보고 그다음에 다시 확대해서 수정을 하고 멀리서 또 보고 하는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10.5인치가 작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대를 해서 어차피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 자체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제가 타블렛에 작은 사이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입문용으로는 10.5인치는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보드랑 화면을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레이어 추가를 컬러 레이어로 한 다음에 원래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축키를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피락 감지 설정에서 팝 리젝션을 없애줍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폰이 인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설정이에요. 애플 펜슬로만 인식이 되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제가 다 달아놓긴 했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컨트롤 Z인데 이건 아이패드잖아요.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커맨드 Z. 잘라내기는 커맨드 X, 커맨드 C, 커맨드 V 알려진 단축키들이죠. 이거는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다만 컨트롤이 아니라 커맨드라는 거. 그리고 또 사용하는 단축키 중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두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그 단축키는 H를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핸드의 H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제할 때 다시 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꼭 영어 키보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축키가 안 먹힌다면 커맨드가 아니라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영문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지구 옆에다가 제가 다른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팔레트 부분인데 제가 원하는 색을 여기다 추가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메디방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상은 나중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리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태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으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보통 확대를 해서 수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확대를 할 때는 이 손가락 키를 해제를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랑 플러스 키가 있는데 플러스 키로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키로 확대를 하고 H를 눌러서 이렇게 옮기면서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지우는 키가 필요하겠죠? 여기 살짝 삐져나온 부분을 수정을 해주려면 그럴 때는 이레이저의 2를 눌러주시면 지우개 툴이 뜹니다. 지우개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이렇게 지워주고, 또 어색하다 싶으면 브러쉬의 B를 누르시면 브러쉬로 전환이 또 되었죠? 그 상태에서 또 여기를 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화면을 축소시키면 훨씬 깔끔한 마무리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B, E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로 사용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의 겉부분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눈, 코, 입, 그다음에 손. 저는 캐릭터한테 양말을 꼭 이렇게 신겨줍니다. 축소해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양이 추가가 되었죠. 그다음에 색칠을 해볼까요? 색칠을 할 때는 이 레이어에 한 레이어에서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거기다가 색칠을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얘기할수록 길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 추가되었죠? 깨끗한 레이어에다가 색깔만 부어줍니다. 부을 때는 G, 버킷 툴이 열렸죠? G를 사용해서 이렇게 터치만 한번 해주면 알아서 색칠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끊겨서 색칠이 되는 이유는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못 알아냈는데 생각엔 아마도 다른 구간이라고 인식하게끔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밝혀내면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했었던 거는 스포이드 툴입니다. 스포이드 툴은 I를 사용하고요. I를 한 상태에서 색깔을 콕 집어주면 방금 원이 생겼죠? 원에 있는 색깔이 복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꺼서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디방으로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메디방이나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더 자세한 영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종종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가장 중요한 저장은 컨트롤 S인데 커맨드 S를 하면 저장이 됐다고 뜨죠? 캔버스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싼 장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장비를 응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아이패드를 꺼내보시고 애플 펜슬을 꺼내보시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